자, 이번 시간은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정적분과 급수가 나오게 된 이제 원인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 단원을 배운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단원을 배웠었는데 이 구분구조법의 한계를 좀 설명을 해주면 이번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K번째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각형이나 또는 그 원기둥, 사각형은 넓이, 원기둥은 부피를 구했었죠. 근데 몇 번째? K번째 사각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N개의 사각형의 넓이 또는 N개의 원기둥의 부피를 더했어요. 그럼 총 넓이 또는 총 부피를 구한 다음에 얘들이 조금씩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리미트 n 무한대를 보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 또는 넓이에 수렴하게 되는 그 수렴값으로 대신 구했었지. 근데 이 K번째 사각형 넓이나 부피가 보통 어떻게 나왔냐면 K제곱이나 K세제곱 이렇게 나왔었고 우리 이미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제곱과 세제곱 공식은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넓이나 부피가 K 4제곱 또는 K 5제곱과 같은 이 4차 이상의 K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처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게 우리가 구분구조법의 한계가 돼. 이 구분구조법으로는 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운다 이거죠. 그럼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시키는 거를 이제 공식이나 있는 규칙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텐데 한번 뒷장에다가 좀 한번 볼게요. 좀 빠르게 한번 봐볼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최대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보자. y는 fx라는 함수가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면 요 사이 거리가 b-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이 거리 b-a 칸을 정확하게 n등분을 한번 해볼게. 그럼 뭐 이렇게 점점점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왔겠지. 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난 시간에 하던 대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은 요렇게, 두 번째 사각형은 요렇게, 세 번째 사각형 또 요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 사각형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전에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 n개의 사각형을 만들었어. 그러면 n개의 사각형들의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b-a라는 전체 길이를 n등분을 냈기 때문에 요 한 칸 길이, 가로 한 칸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n등분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세로 길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세로 길이는 우리가 K번째 사각형을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요 가운데다가 K번째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초록색 사각형이 K번째 사각형이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와서 K번째 나오고 마지막 n-1번째, n번째 총 n개의 사각형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K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선은 요 밑에 있는 요 점들 있죠. 요 점들의 좌표들을 한번 봐야 돼. 좌표들을.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의 밑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첫 번째 점, 요 좌표를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A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b-a만큼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a 이렇게 되겠죠.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A라는 좌표에서 한 칸, 두 칸 오른쪽 갔으니까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K번째 사각형이 중요한 거니까
K번째 사각형의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점은요, A 더하기 n분의 b-a라는 요 칸이 총 K번 와서 있겠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X좌표가 얘가 되니까 요 점의 Y좌표는 바로 F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가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K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바로 K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F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가 K번째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끝에 있는 위의 점의 Y좌표가 바로 얘니까. 그럼 이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를 곱하게 되겠고,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그럼 FA 플러스 n분의 다시 한번 n분의 b-a 곱하기 K 세로에다가 n분의 b-a는 모든 사각형들의 가로 길이죠. 한 칸 길이니까 요거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붙여버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K번째를 지나 n-1번째, n번째까지 요 총 n개의 사각형의 넓이가 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인 아직 어디까지 도달하기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 도달하기에는 요 모퉁이 부분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구분부적법에서 했듯이 n을 무한히 잘게 등분을 내버리면 그 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드디어 이때 수렴하게 되죠. 어디에? 이 정적분한 곡선 넓이에. 자, 그래서요, 이쪽 부분이 급수고 이쪽 부분이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원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단원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규칙을 요거를 보면서 규칙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뒤에는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위에 적었던 거는 결국 이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식에서 이 급수에서 정적분으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 규칙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는요, x를 찾는데요. x 찾기는요, 뭘 봐야 되냐면 n분의 k가 있는 부분, n분의 k가 들어있는 부분의 식을 우리가 보통 x로 봅니다. 그러면요, 잘 보세요. n분의 k가 어디 있냐면 이 급수 전체에서 봤을 때 n분의 k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어. n분의 k. 그러면 n분의 k가 있는 식을 x로 보자 했으니까 뭐 요 n분의 k만 x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또 어디를 x로 봐도 되냐면 요만큼을 x로 봐도 돼요. n분의 k가 들어있으면 다 x로 봐도 돼. 그런데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이 괄호 안을 x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지금 친 동그라미 안에도 n분의 k는 있기 때문에 n분의 k가 보이면 그 자리는 x로 치환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이 지금 n분의 k 들어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x로 치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 보면 fx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요, 그럼 이 n분의 k로 치환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서 바로 요 k항의 개수, 바로 누구죠? k항의 개수가 n분의 b-a가 되는데, 즉 k한테 곱해져 있는 값을 말하는 거야. 그게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이 x로 치환한 괄호 바깥에 반드시 얘가 보여야 돼요. 자, 두 번째 규칙이 뭐라고? k의 개수, 즉 k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깥에 있어야 한다.
이 K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그 넓이에서 요 한 칸 길이 있죠. 요 한 칸 길이. 모든 사각형들의 한 칸 길이. 한 칸 길이를 의미해. K의 개수가. 바로 얘가 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가로 역할을 하는 얘가 저 정적분에서는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요 dx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양의 개수가 뭐로 바뀐다? dx로 바뀐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야. K양의 개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 개수가 바로 누가 된다? dx가 된다.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봤죠? n분의 k가 보이는 그쪽 식을 x를, 즉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보기로 했고, 1번. 그 다음에 k양의 개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고, 걔를 우리가 누구로 보기로 했어? dx로 보기로 했어. 이게 2번. 자, 그럼 마지막 규칙. 두 개가 더 있겠는데, 자, 3번과 4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3번은 되게 간단해. 여기 앞에 보이면요. 요 리미트 시그마가 보일 겁니다. 리미트와 시그마가 만나면 우리가 이 두 개를 기호 하나로 표현하는데 걔가 누가 되냐면요. 인테그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기호가 된다. 자,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4번이. 그러면 인테그랄 기호까지도 했고 fx도 했고 dx도 다 했는데 마지막 뭐만 남았냐면요. 이 인테그랄에 있는 요 아래 끝과 위 끝의 범위 있죠. 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아래 끝과 위 끝. 그럼 거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아까 맨 처음 1번에서 봤던 바로 여기 x로 치환했던 곳 있죠. 여기를 보고 이제 하는 방법 알려줄게. 요 초록색 식에다가 첫 번째 K에다가 1을 집어넣으세요. 초록색 식에다가 K에다 1을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되지?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1이 돼버리죠. K에다 1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n에다가 무한대를 보내봐. 이 식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그러면요, 요 n분의 b-a는 0으로 가게 됐고 남는 건 누구? a만 남죠. 바로 얘를 아래 끝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x로 치환한 식에 k에다 1 넣고 무한대 보내면 어디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 그러면 요 x라고 치환한 식의 두 번째는 k에다 누굴 대입하냐면 두 번째는 요거 n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k에다 n을 대입하면 요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n이 약분되겠죠? 그럼 그게 값이 얼마가 돼버려? b만 남을 텐데 거기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b로 수렴하겠죠? 결국 윗끝을 만드는 방법이 얘가 돼. 자, 아래끝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x에다가 x가 아니라 k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무한대 적용시키면 아래끝이 나오고 k에다가 n을 집어넣고 무한대를 시키면 윗끝이 나온다. 요렇게 규칙을 잴 수 있어요. 자, 요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급수를 다 정적분으로 바꿔볼게.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순서 한번 정해보자. 뭐 순서는 어떤 게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보통 선생님은 누구를 1번으로 하냐면 요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 요거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때 x 찾는 거를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k양의 개수 찾는 거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선생님은 아래끝 윗끝 하고 이렇게 네 단계에 걸쳐서 하거든. 그럼 지금 요 방법으로 한번 뒤에 적용을 해볼게. 참고로 요 위에 있는 이 식 있죠? 요 식 4개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쌤이 요 네 가지 규칙 알려줬지. 이따가 쌤이 이 네 가지 규칙으로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증명을 해낼 거고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요 네 개의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가봅시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여기 순서 다시 적어놓고 한번 가보자. 밑에다 적을게요. 1번 뭐부터 하기로 했죠?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두 번째
x 치환할 때는 누구 찾자?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두자. 세 번째, k의 개수가 밖에 존재해야 하며, 그리고 k의 개수가 밖에 존재하며 걔가 dx로 바뀐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윗끝 아래끝 찾는 방법이 k에다가 1 넣고 리미트 붙이고 k에다가 n 넣고 리미트 붙이자. 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리미트 시그마 보이죠? 그럼 선생님은 바로 인테그랄부터 적습니다. 이 리미트 시그마를 보자마자 얘가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x 치환할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x 치환할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2번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보자 했죠. 그럼 지금 보니까 n분의 k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요만큼만 x로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그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 전체를 x로 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봐.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2의 x승이 돼요. 왜냐하면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봤기 때문에 2의 x승이 돼. 그 다음에 3번 갈게 바로. 그러면 k양의 개수가 누군데? 라고 하면요, k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이 n분의 3이 바로 k의 개수가 돼요. 그럼 그게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 밖에 있어야 된다고. x로 치환한 식 밖에. 그 정확하게 k양의 개수 n분의 3이 밖에 있죠. 그러면은 이 밖에 있는 n분의 3 얘가 누가 된다고요? 이 녀석이 dx가 된다고. 자, 그럼 마지막 어디만 남았어? 이제 4단계. 바로 윗끝 아래끝 요 자리만 남았죠?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가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 여긴 지울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x로 치환한 요 녀석 있죠? 여기에다가 k에다가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를 한번 해볼게. 파란색 동그라미에다가. 그럼 k에다 1 넣으면 먼저 1 더하기 n분의 3이 되는데, 여기 리미트 n 무한대 보내면은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래서 1이 되죠. 그걸 아래 끝에다 적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k에다가 n을 넣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k, 이 파란색 식에다가 k에다 n 넣으면은 1 더하기 n분의 3n이 되면서 이미 이 값이 4가 됩니다.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를 해도 어차피 상수 4였으니까 4겠죠. 그래서 윗끝이 4. 요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기만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적분 계산이에요. 자, 2x승 적분해봤자 2x승이고 우리가 1 넣고 4 넣어서 빼니까요, 정답 2의 4승 빼기 2의 1승이라서 요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엄청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가 어려워? 요 리미트 시그마를 요 인테그랄로 바꾸는 그 과정이 이 밑에 적었던 이 4단계로 맞춰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요 훈련하는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자, 다음 문제는 바로 가기 전에 리미트만 보이죠? 시그마가 안 보여. 하지만 숨어 있죠. 바로 요 자리. 요 자리가 어떻게 되겠지? 시그마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시그마 하고 일반항 n세제곱을 k세제곱으로 바꾼 후에 k는 1부터 n까지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 밑줄 그은 요 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 합을 위에 시그마로 표현을 바꿨어. 그럼 나머지 애들 붙여줄게요. n 4제곱분의 1 붙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붙였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리미트 시그마는 보여. 여기 이 두 개가 리미트 시그마잖아. 그래서 인테그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x로 치환하려고 봤더니 n분의 k가 안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잘 보세요. 식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요 n 4제곱분의 1 있죠. 걔를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n분의 1만 적고 n 세제곱분의 1은 시그마 안으로 들어와서 k 세제곱과 곱할게요. 어차피 이 시그마는 k를 문자 취급하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n은 시그마 앞뒤를 왔다 갔다 거려도 상관없어요.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k세제곱과 n세제곱분의 1 곱한 거 있지? 얘가 합쳐지면서 뭐가 탄생하냐면 n분의 k의 세제곱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뭐가 보여야 돼? n분의 k가 반드시 보여야 돼. 뭐를?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n분의 k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없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만들어줘야 돼. 식 조작을 해서. 자, 그러면 n분의 k, 요 2단계, 여기 밑에 보시면 2단계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보자.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보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n분의 k 여기 보이잖아. 걔를 x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색깔별로 좀 맞춰서 한번 해볼게. 여기를 n분의 k 세제곱이니까 걔가 x 세제곱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리미트 시그마는 여기도 n분의 1도 노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파란색인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이 인테그랄 파란색이 됐고 이 n분의 k 세제곱이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x로 봐서 바로 이렇게 됐어요. x 세제곱.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k양의 개수가 누구야? 라고 봤더니 이 안에 있는 요식 보세요. 얘가 n분의 1 곱하기 k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k양의 개수가 누구? n분의 1이죠. 그게 어디 있어? 요 밖에 그대로 있죠? 이게 딱 맞춰서 식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n분의 1을 뭐로 받기로 했죠? k양의 개수 n분의 1을 dx로 놓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윗끝 아랫끝 요 자리만 남았네. 그럼 아까 우리가 누구를 x로 봤죠? n분의 k를 x로 봤죠? 그럼 요 n분의 k에다가 1 넣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고 k에다가 n 넣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니까 1부터 넣게 k에다 1 넣으면요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걸 아래 끝에다가 이번에는 k에다가 이 자리가 k였는데 k에다가 n을 넣을게요. 그럼 바로 몇 대 버려요? 1대 버리죠? 무한대 보내도 1대니까 이게 윗끝에다 적어주는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얘가 4분의 1 x 4제곱에다가 1 넣고 0 넣으니까 정답은 4분의 1. 그러니까 구하는 거는 간단한데 정적분으로 바꾸기만 하면 구하는 건 간단한데 그 바꾸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실 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얘는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좀 규칙이 많이 복잡해서 4단계나 걸쳐야 되잖아. 그래서 식 조작하는 이 부분 2번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였고 2번 문제보다 더 어렵게 식 조작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단원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까 뭐 하기로 했었냐면 요 1, 2, 3, 4번 규칙을 어디에다가 이 앞쪽 공식에다가 대입하기로 했었죠. 자, 그럼 그것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게.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시그마를 보는 요건데 요건 뭐 크게 별 공식은 없고요. 여기 뒤에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말고 뒤에 있는 애가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 위주로 한번 가볼게. 자, 보세요. 아까 했던 규칙 또 적어볼게. 왜냐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 첫 번째 규칙,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꾼다. 두 번째 규칙, n분의 k를 찾자. 그리고 그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을 찾아서 포함하는 식을 x로 두자. 세 번째, k양의 개수를 찾는데 반드시 어디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x라고 치환한 식 밖에서 k양의 개수가 보여야 되고 걔를 우리가 dx로 바꾸자. 마지막 네 번째, x로 치환한 식 있죠? 즉 n분의 k를 포함한 식. 그 식에다가 우선 첫 번째 k에다가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를 보내본다. k에다가 n을 넣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본다. 그럼 얘가 아래 끝이 나오겠고 얘가 윗끝의 범위가 나오겠다. 까지 했었어. 자, 그러면 요 1, 2, 3, 4번을 요 4단계에 거쳐서 다 바꿔볼게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보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있어요. 걔를 인테그랄로 바꿉니다. 여기까지 바꿨어. 자, 색깔별로 바꿀게요.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이면 n분의 k가 보이는 식이 보이네. 그래서 요 n분의 pk를 x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가 fx가 됐어. fx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요 k양의 개수가 n분의 p인데 어디 있어요? 괄호 바깥에 이렇게 있죠? k양의 개수가 밖에서 찾아서 걔가 누가 된다고? dx가 된다고. 자, 마지막 단계 갑시다. 그러면 x로 치환한 식 요 빨간색 동그라미에다가 k에다가 1 넣고 n을 무한대 보내면 0이 되니까 아래 끝이 0. k에다가 n을 넣으면 약분되죠? p가 되죠. 그래서 p. 자, 요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대로 될 거야. 자, 두 번째 식도 똑같이 해볼게. 자, 첫 번째. 색깔별로 똑같이 가볼게요. 리미트 시그마 보이면 인테그랄. 그 다음에 두 번째 n분의 k를 찾자. n분의 k 여기 있죠? 그러면 그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 보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x로 보자고 했어요. 얘를 x로 보니까 fx. 그래서 여기가 fx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k양의 개수 찾자. k양의 개수는 얘는 지금 n분의 b-a야. 그게 어디 있어요? 괄호 바깥에 그대로 있죠. 걔가 바로 누가 돼? dx가 되겠고. 자, 마지막 단계. 그 빨간색 동그라미 친 x라고 우리가 치환한 식 있죠? 그 식에다가 k에다가 1을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a만 남죠, 앞에? 그래서 아래 끝이 a인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k 자리에다가 1을 넣었었는데 얘를요, n을 넣을게요. 그럼 n을 넣게 되면 여기랑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a랑 a가 지워지고요. b만 남습니다. 그래서 윗끝이 b가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단계 또 계속 가볼게요. 자,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그리고 자, 여기 보면요. 두 개나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요것도 이제 비교해 줄게.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x로 치환하는 거를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x로 본 거야. 요만큼을 x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fx. 여기가 fx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 k양의 개수 n분의 p가 밖에 있으니까 얘가 dx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k에다 1 넣고 무한대, n 넣고 무한대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는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갈게. 자, 근데 봐봐. 이 뒤에 거를 볼게요. 자, 우선 리미트 시그마가 보이니까 인테그랄 똑같이 간 거 1단계는 똑같죠. 자, 2단계가 뭐냐면 2단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봐. 보통 n분의 k가 보이는 요게 보이면 우리가 이 전체를 x로 봤었는데 지금 얘는요 요만큼만 x로 본 거예요. n분의 pk만 x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fa 플러스 x. 그래서 여기가 fx 플러스 a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만 x로 봤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이 부분만 x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식이. 자, 그 상태에서 그래도 k의 개수는 n분의 p 똑같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얘가 dx가 되는 것까지도 똑같아. 그런데 범위가 왜 바뀌어 버렸냐면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요만큼만 봤기 때문에 x로 본 거를 얘를 x로 봤죠? 거기다가 k에다가 1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는 어디로 갔어? a로 갔죠. 그 이유는 아까는 이만큼을 x로 놨기 때문에 k에다 1 넣고 무한다면 a가 됐지만 지금은 요만큼만 x로 봤기 때문에 0이 되고요. k에다가 n을 넣은 순간 이 둘이 약분되면서 누가 돼? p가 되니까 요렇게 적분 범위.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얘 n분의 k만 포함하면 다 x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전체를 x로 보고 봐도 되고 아니면 요만큼만 x로 봐도 돼요. 즉 n분의 k가 보이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x로 봐도 돼. 하지만 어디로 보냐에 따라 이 적분 범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 하지만 결과값은 똑같이 나와요. 결과값은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당연히 이렇게 fx 플러스 a보다는 누가 훨씬 편해요? fx가 훨씬 편하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x를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럼 얘는 특수한 경우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에서 요걸 요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것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4번만 한번 더 보고 가봅시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 왜냐면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리미트 시그마 하면은 인테그랄 바꿨고요. 자, 근데 얘는 여기 봐봐. a 플러스 px야. 그 말은 어디를 x로 봤다는 거야? 그냥 진짜 n분의 k만 딱 x로 본 거예요. n분의 k만. 그러니까 얘를 x로 보니까 a 플러스 px가 돼버리죠. f안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괄호 밖엔 누가 있어야 돼? k양의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n분의 k를 x로 봤기 때문에 걔가 n분의 1k라서 k양의 개수가 n분의 1인 거야. 근데 괄호 바깥에 누가 있죠? 지금 현재 n분의 1도 있고 거기에 누구까지 같이 있어? q까지 같이 있죠? 그러면은 이 q는 사실 이 k양의 개수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 바깥으로 놓고 여기를 n분의 1만 놓은 상태에서 얘가 dx가 되는 겁니다. n분의 1이. 그럼 q는 아직 살아남아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q가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다시 한번 q는 누가 아니라고? k양의 개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q까지 해서 얘가 dx가 되는 게 아니라 q 빼고 n분의 1만 dx가 되는 거예요. k양의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그래서 q가 살아남아서 이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요것도 식조작이니까 나중에 할 때 하게 되겠고, 그래서 요 n분의 1이 dx가 됐고, 자, 마지막 이제 적분 범위만 다시 한번 따지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x라고 본 게 누구라고? n분의 k라고. 그럼 이 식에다가 k에다가 1 넣고 리미트 n 무한대 보내보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k에다 n을 넣는 순간 몇이 돼버려?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누구를 x로 치환했냐에 따라서 적분 범위가 바뀌고 식이 이렇게 불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깔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식이 깔끔해지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n분의 k를 포함하는 전체 식을 x로 놓는 게 가장 식이 깔끔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해 놓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좀 연습해보고 안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돼. 여기서 끊을게요.